자, 우리 중학교 1학년 능률킴 기준이고 5과에서 지금 형용사와 부사의 원급, 그쵸? 그 다음에 비교급, 그 다음에 최상급에 대해서 공부를 할 건데, 이거를 하려면 그 전에 형용사와 부사에 대해서 먼저 공부를 해야 돼. 그래서 형용사와 부사에 대한 내용을 먼저 얘기를 좀 할게요. 자, 일단 얘들아 있잖아. 우리 형용사랑 부사라는 개념을 봅시다. 우리가 사실 초등학교 때까지만 해도 형용사, 부사를 그렇게 정확하게 나눠서 공부는 하진 않았잖아. 그래서 형용사와 부사가 뭔지 잘 모를 수는 있어. 그건 이해해. 자, 형용사와 부사는 모두 다 꾸며주는 말이에요. 이런 말들을 모두 합쳐서 수식어라고 얘기해. 수식어, 꾸며준다라는 의미에서 수식어. 수식어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럼 형용사랑 부사는 어떤 차이가 있어서 꾸며주는 말인데 나누어졌나? 라고 보면 형용사는 기본적으로 명사를 꾸며주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단어를 기준으로 꾸며주는 거지. 사람, 사물, 동물의 이름을 나타내는 단어, 명사. 명사를 꾸며주는 말이 형용사라고 해. 그리고 한국말에서 뭐뭐한, 그 다음 뭐뭐 할이라고 하는 받침 니은이나 받침 리을 등으로 끝나는 말들을 전부 다 형용사라고 해요. 받침 니은, 받침 리을로 끝나는 말입니다. 그쵸? 그러니까 예쁜, 착한, 그쵸? 그 다음에 앉아있는, 먹고 있는, 처럼 말이야. 받침 니은으로 끝나는 것들을 전부 다 우리는 형용사라고 지칭해. 영어에서 보면 형용사는 이제 뭐 pretty, kind, 뭐 slow, sitting, 앉아있는 뭐 이런 게 있잖아요. 그쵸? 근데 sitting 같은 이제 분사는 좀 제외하고 일단 slow, 뭐 fast, 뭐 quick 이런 단어들이 있단 말이지. 이런 걸 전부 다 형용사라고 지칭해. 됐죠? 여기 나중에 분사형 형용사에 대해서 얘기할 거니까 요건 좀 빼고 다시 얘기하자. 지금은 전부 다 완전 순수한 형용사. 느린, 뭐 빠른, 그쵸? 그래서 quick, 뭐 fast 이런 말들이 전부 다 형용사 개념이에요. 그럼 반대로 부사는 뭐야? 라고 하면 명사를 제외한 모든 단어를 다 꾸며줄 거야. 그러니까 동사를 꾸며줄 수도 있고 문장 전체를 꾸며주기도 하고 또는 형용사나 부사 똑같은 수식어를 꾸며주기도 합니다. 형용사나 부사를 꾸며주기도 해요. 어쨌든 부사의 포인트는 명사는 안 된다는 거지. 명사는 안 된다. 명사 빼고 나머지를 전부 다 꾸며주겠다. 우리나라 말에서 뭐뭐 혹은 뭐뭐 또는 뭐뭐 하게 라는 말들이 전부 다 부사가 돼요. 자, 그럼 봐봐. 아까 예쁜이었잖아. 그럼 예쁘게, 착한이었죠? 착하게, 예쁘게, 착하게, 느리게, 빠르게, 뜨겁게 요렇게 나온 단어들 있죠. 요런 단어를 전부 다 우리는 부사라고 지칭해요. 자, 그럼 이제 형용사와 부사의 개념을 이해하겠지. 자, 형용사는 각각의 단어들이었단 말이야. 그런데 이 부사는 각각의 형용사에다가 ly를 붙이게 되면 부사라고 지칭해요. 다시 형용사는 각각의 단어들이야. 그 다음 부사는 형용사에다가 형용사 플러스 ly가 되면 우리는 부사라고 지칭해요. pretty, prettily 잘 안 쓰지만 kind, kindly, slow, slowly, quick, quickly 이렇게 쓰는 거죠. fast, fast 나중에 다시 한번 설명할게요. 이런 식으로 전부 다 ly를 붙여서 부사를 만들기도 합니다. 그쵸? 자, 그런데 이렇게 만드는 거에서 이제 예외가 하나씩 생기기 시작해요. 그래서 요 예외 구문은 반드시 또 꼭 알고 있어야 되는 거죠. 형용사, 부사 하고 있는데 우리 방금 형용사에다가 ly를 붙이면 부사래. 근데 fast는 왜 fastly라고 쓰지 않을까요? 라고 할 수 있잖아요. fastly는 본 적이 없는데요. 맞아요. 자, 그래서 예외가 이제 하나 등장합니다. 첫 번째 예외가 뭐냐면 형용사와 부사의 모양이 같아.
대표적으로 fast죠. 빠른도 되고 빠르게도 돼요. 빠르게도 돼요. 그쵸? 형용사와 부사의 모양이 같아요. 자, 빠른, 빠르게가 되죠. 또 hard, 그쵸? hard가 단단한, 또 딱딱한, 혹은 열심히. 그쵸? 자, 그 다음에 late, 늦은, 늦게. 그리고 high, 높은도 되지만 높게도 돼요. 저 높은 또는 높게. 그 다음 near, 가까운도 되지만 가까이도 되죠. 가까이도 돼요. 그 다음에 early, 옆에다 적어볼게요. early, 이른, 아침이 이른, 그 다음에 일찍 일어나라 할 때 그 일찍이 되죠. 이른 혹은 일찍. 자, 그 다음에 late, 요렇게 한 6개 정도가 1학년 과정에서 중학교 또는 중학교 과정에서 가장 꼭 알아야 하는 형용사 이꼴 부사의 모양이 같은 단어들입니다. 꼭 외우셔야 돼요. 첫 번째가 형용사 부사인 거지. 그래서 모양이 이렇게 나오니까 꼭 외우자라고 했던 겁니다. 자, 그러면 또 이제 발생하는 게 fast나 high 같은 단어는 두 개가 서로 같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저는 어디선가에서 high에다가 ly를 붙인 형태를 봤는데요 라고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또 하나의 예외가 등장합니다. 예외는 그러니까 반드시 꼭 외워야 해. 그러니까 단어에다가 ly를 붙여서 형용사나 부사에 ly 붙이는 거죠. 단어 아니고 형용사 부사. 정확히 얘기합시다. 형용사 혹은 부사. 형용사나 ly를 붙여서, 부사에 ly를 붙여서 완전히 다른 의미를 가지는 경우죠. 다른 의미를 만드는 경우에 대해서 얘기한 거야. 자, high에다가 ly를 붙이면 완전 다른 뜻이에요. 원래 high는 높은이었거든. 근데 highly가 되면 매우가 돼요. 매우. 완전 다른 뜻이지. 그쵸? highly, 매우가 됩니다. 자, 그 다음에 late에다가 ly를 붙이게 되면 lately가 되면서 최근에 라는 말이 돼요. 최근에. 그쵸? 자, 그 다음에요. 그 다음에 hard. 열심히라는 단어가 붙어서 ly가 되면 hardly가 되면서 거의 뭐뭐 하지 않는 이라는 부사가 돼요. 그러니까 다 사실 중요한 거라서 빨간색으로 쓰는 게 맞아. 좀 더 빨간색으로 볼까? 최근에 거의 뭐뭐 하지 않는. 자, 이런 식으로 ly가 붙어서 아예 다른 의미를 만들죠. 아예 다른 의미. 그러니까 얘도 반드시 꼭 외워야 해요. 됐죠? 자, 형용사와 부사를 배웠고 형용사에다가 ly를 붙이면 우리가 부사가 되더라 라고 했던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우리 이런 경우 있었거든요. 있잖아요. 저는 어디선가에서요 love라는 단어에 ly가 붙어서 lovely라는 단어를 봤는데 얘는 ly가 있는데도 형용사였어요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쵸? 자, 그러니까 ly를 붙여서 형용사인 경우가 종종 등장하는데 얘는 어떤 경우야 라고 하면 얘는 앞에 단어가 명사인 경우야. 앞에 말이 명사인 경우에 ly를 붙이면 형용사가 돼요. 이것 또한 예외적 작용이 되겠죠. 그래서 love라는 단어에 ly 붙여서 lovely, 사랑스러운이죠. 사랑스러운. 그쵸? 그 다음에 man에다가 ly를 붙이게 되면 manly가 되면서 남자다운 이죠. 남자다운. 자,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어요 라고 하면 friend.
친구에다가 ly 붙이면 친근한, 친한. 다음 타임, 시간에다가 ly를 붙이면 시기적절한. 시간 딱 맞는 거죠. 그 다음에 month, 달인 거잖아. 거기다 ly 붙이면 monthly가 되면서 달의, 그렇죠? 매달의가 되지. 자, 이런 식으로 ly가 명사랑 붙게 되면 이건 형용사라고 지칭해요. 그치? 자, 원래대로 형용사 부사는 이런 말이야. 그리고 그것에 대한 예외가 첫 번째. 자, 이게 형용사 부사의 원래 모습이야. 이렇게 형용사 부사의 원래 모습을 우리는 원급이라고 지칭해. 원래 모습이니까 원급이 돼. 되겠죠? 자, 그러면 지금 이거 원급 가지고 얘기할 건데 이 원급과 비교급과 최상급에 대해서 배울 거란 말이야. 자, 이 원급은 원래의 모습이었어요. 그쵸? 자, 그럼 아까 얘기했었지? 형용사와 부사는 명사를 꾸며주거나 명사를 제외한 나머지를 꾸며줘요. 그 다음에 형용사가 하는 역할은 명사를 꾸며주는 거 외에도 주어나 목적어에 대한 보충 설명, 그러니까 보어의 개념으로도 들어간다고 했었어. 기억해야 해. 자, 그럼 다시 한 번 더 정리를 해보자. 우리 아까 형용사와 부사는 원급이래. 그 원급은 이렇게 생겼어 라고 정리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형용사는요, 명사를 수식하는 것 외에도 보충 설명하는 보어의 역할도 한다 그랬었거든. 자, 보어는 주어랑 동사랑 보충어를 설명을 하는 이 형식의 형태에서 사용을 해. 자, 그럼 이 형식이 어떤 거야? 라고 하면 그 문형을 외우기가 어려워. 그러니까 동사를 보고 판단을 할 거야. 즉, 문장의 동사가 말이야. 동사가 비동사이거나 become 동사이거나 그 다음에 look, sound, taste, smell, feel 같은 감각 동사이거나, 이거 묶어서 전부 다 감각 동사라고 표현합니다. 감각 동사이거나 또는 seem 같은 동사, 혹은 remain 같은 동사들이 있죠. 요런 동사들이 주로 이 형식 동사로 사용이 돼요. 이런 동사가 나오면 뒤에 형용사 나와야겠구나 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물론 감각 동사를 제외한 비동사, become 동사, remain 동사는 seem 동사는 명사가 오기도 해요. 때때로 명사가 오기도 합니다. 반대로 look, sound, taste, smell은 형용사가 올 거야. 자, 헷갈리니까 이 형식 동사는 어쨌든 다 형용사가 기본으로 오겠다라는 거 공부하는 거야. 이게 기본이다 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쵸? 자, 그 다음에요, 보어를 가지고 오는 게 주어, 동사, 목적어, 목적격, 보어의 형태를 가지는 오형식도 역시나 이런 형태를 취해요. 자, 그런데 오형식 동사는 뭐가 있었어? 라고 하면 이런 특정 동사가 가장 많이 등장하니 요것 좀 외워놓자 할 거야. 오형식 동사는 make, find, consider, leave, keep. 요 5개만 외우자. make는 뭐뭐를 뭐뭐하게 만들다. 뭐뭐를 뭐뭐하게 만들다. find는 찾다라는 뜻 말고 뭐뭐를 뭐뭐라고 알다 또는 생각하다 또는 여기다 정도로 해석할 겁니다. consider 뭐뭐를 숙고하다 말고 뭐뭐라고 여기다. leave는 떠나다 말고 뭐뭐를 뭐뭐한 상태로 내버려두다. 상태로 내버려두다. keep은 뭐뭐를 뭐뭐하게 유지하다가 됩니다. make, find, consider, leave, keep 이란 5형식 동사가 보어를 가지는 5형식이 될 때 이렇게 사용할 거야. 자, 그러면 아까 2형식 동사와 여기 5형식 동사는 보이면 일단 형용사겠다 생각하고 문제를 풀어야 해. 되겠죠? 자, 그 외에 나머지는 모두 부사 사용하면 됩니다.
이게 원급인 형용사와 부사를 사용하는 용법이래요. 자, 그런데 우린 이거 가지고 좀 더 업그레이드 시켜서 하나의 구문을 완성할 거야. 자, 어떤 구문이냐면 as 원급 as 라는 구문을 사용할 겁니다. 자, as 원급 as는 무슨 뜻이야? 라고 하면 뒤에 것만큼 뭐뭐한 이라는 의미를 가져요. 또는 뒤에 것만큼 뭐뭐하게 라는 의미를 가집니다. 자, as 원급 as야. 이게 무슨 말이야? 라고 하면 이제부터는 비교 대상이 존재하는데 둘의 비교가 동등할 때 쓰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동등 비교라고 써요. 동등 비교. 자, 예를 한번 들어볼게. 철수는 is 키가 커. 철수 is tall이 됩니다. 자, 그런데 철수 말고 우리 반에 철수 말고 누구 할까? 철수 말고 재준이 할까? 철수 말고 재준이도 있어요. 그런데 철수랑 재준이가 키를 쟀더니 똑같아. 그쵸? 그럼 철수 is tall, 재준 is tall 해도 되지만 철수랑 재준이는 서로 키가 같아. 철수는 재준이만큼 키가 커 라는 말을 할 수가 있잖아요. 자, 그럴 때 우리 as 원급 as를 사용해서 문장을 표현할 거야. 자, 뒤에 것만큼 앞에 거 해 라고 했어. 이 원급 자리에는 형용사 또는 부사가 들어간다고 했어요. 형용사 혹은 부사. 그쵸? 자, 그러면 문장은 이렇게 완성되네. 철수 is tall as 재준이 되는 거죠. as tall as 재준이 돼요. 그러면 철수랑 재준이는 서로 키가 같네 라는 동등 비교가 완성되는 거죠. 동등 비교. 그치? 자, 다시 한 번 더 해볼까요? 자, 아빠가 요리를 잘해요. My dad cooks well 이라고 했습니다. 그쵸? 자, 아빠가 요리를 잘한다 라고 해서 동사를 꾸며줄 거니까 요 자리에 부사를 사용한다 라고 했어. 자, 그런데 이번에는 아빠랑 엄마를 비교하는 거야. 야, 아빠가 있잖아. My mom만큼, 엄마만큼 요리를 잘해 라고 했어요. 자, 아빠와 엄마를 비교할 건데 둘이 동급이네, 동등하네. 그럴 때 뭘 쓴다고? as 원급 as를 쓴다 그랬죠. 자, 그러니까요. 아빠랑 엄마는 둘 다 요리를 하긴 하는데 cooks 하는데 둘이 같아. 서로 같아요 라고 할 거니까 as well as가 되죠. as와 as 사이에는 형용사 혹은 부사의 원래 형태가 들어간다 그랬어요. as well as가 돼요. My dad cooks as well as my mom. 그럼 엄마랑 아빠가 서로 동등하게 요리를 참 잘하세요 라는 말이 됩니다. 됐죠? 자, 이렇게 동등 비교, 두 대상을 동등하게 비교하기 위해서 쓰는 걸 동등 비교라고 해요. 자, 그런데 이럴 수 있죠. 아빠는 엄마만큼 요리를 잘 하지 못해 라고 할 수도 있잖아. 그죠? 아빠가 엄마만큼 요리를 잘 못해요 라고 할 거야. 자, 그러면 잘하는 건 well인데 잘 못하는 건 뭐야? 그러면 not 붙이면 되는 거네. 자, 그래서 이런 문장이 만들어져요. My dad cook 이란 단어를 not을 붙일 거잖아. 일반 동사에 not을 붙여서 만드는 거죠. cook not 아니고요. not cook 아니죠. 일반 동사를 부정형 만들 때는 does not cook 이라는 형태가 됩니다. does not cook 이 되죠. does not cook as well as my mom 이 돼요. 자, 그럼 아빠는 엄마만큼 요리를 잘하지 못한다 라는 말이 되고, 자, 이때 as 원급 as 구문이 앞에 not과 붙어서 not as 구문이 되는 거죠. 자, 철수 아까 재준이만큼 키가 컸거든. 근데 철수는 재준이만큼 키가 크지 않아 라고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철수 is not as tall as 재준이 되는 거죠. 철수는 재준이만큼 키가 큰 게 아니야 라 그래서 not as 원급 as가 됩니다. 자, 그런데 이 not을 쓰는 부정형에서는 as 자리에 so를 써도 괜찮아요. not so tall as가 돼요. 긍정문에서는 안 돼. 근데 부정문 not하고 붙어 있을 땐 not so도 괜찮아요. not so tall as, not as tall as 이렇게 쓸 겁니다. 자, 이게 동등 비교였어요. 원급을 활용한 동등 비교요. 구문이 된다 그랬죠? 뭐만큼 뭐뭐한 이라는 의미를 만들어. 자, 거의 모든 단어에 형용사 혹은 부사에
er를 붙이면 비교급이 완성된다 그랬어. 그쵸? 그러니까 더 뭐뭐한 이라는 의미가 완성된다고요. 자, 그런데 er를 붙이지 못하는 경우가 생겨요. 예를 들어서 말이야, famous 같이 음절이 길어지는 거야. famous 같이 혹은 beautiful 혹은 expensive 이런 단어가 되면 er를 붙이기가 힘들어요. famouser, beautifuler, expensiveer 이라고 하면 발음 자체가 어색해지거든. 그래서 이 아이들은 발음을 좀 부드럽게 만들기 위해서 er를 붙이지 않고 er과 의미가 같은 형태를 만들어서 다른 말을 만들 겁니다. 즉 앞에 more이라는 단어를 써서 형용사 혹은 부사의 원래 형태를 만들어요. 원급. 형용사나 부사의 원급에다가 앞에 more를 붙여서 음절이 길어질 때 more를 붙여서 더 뭐뭐한이라는 비교급을 만듭니다. 그렇죠? 음절이 길어지는 거 어떻게 알아요? 라고 하면 모음을 기준으로 A, E, I, O, U에 해당하는 이 모음을 기준으로 말이야. 모음이 3개 이상 들어가게 되면 얘는 3음절이라고 계상해요. 그래서 음절이 길어졌다 라고 생각해서 앞에 more를 붙여서 사용할 겁니다. 역시나 의미는 같아요. 더 뭐뭐한. 아이고, 더 뭐뭐한이 되지. 됐죠? 형용사랑 부사에다가 er 붙이는 기본 형태. 혹은 er 붙이기 어렵다면 more를 붙여서 more 플러스 형용사나 부사의 원급을 써서 붙이는 형태. 자, 그 다음에요. more이라는 붙이기 어려운 것. 이런 경우가 있지. 예를 들어서 말이야. 단자음으로 단어가 끝났을 때야. hot 같은 단어 있죠? 자, 이렇게 쓸 때 우리는 단자음, 뒤에 나오는 자음 하나를 덧붙이고 er을 쓸 겁니다. 그러니까 hot에다가 그냥 쓰지 않고 hot 쓴 상태에서 t를 한 번 더 붙이고 er를 쓰겠다는 거죠. hotter. 그치? 그러니까 big 에다가 그냥 er 붙이지 않고 bigger 이라고 쓰겠다는 거죠. 자, 이런 식으로 er를 붙이면서 단자음을 붙이는 경우가 존재하게 됩니다. 자, 이렇게 er을 만드는 비교급을 만들었어요. 비교급. 이거 왜 만들었다고 했었지? 비교 대상을 존재해서 비교 대상을 비교하기 위해서 만들었다 했어요. 자, 그러면 어떻게 비교하는지 비교 구문을 한번 보자. 요거 설명하기 전에 잠깐만. 중요한 거 하나 까먹었네. 비교급을 만들면서 말이야, er이나 more 같은 형태를 붙이지 않는 지 마음대로 변하는 불규칙이 있었어요. 얘는 당연히 예외적인 거니까 꼭 외워야 해요. 자, 형용사나 부사의 원래형, 즉 good 또는 well이라고 하는 좋은에 해당하던 이 단어가 비교급이 되면 goodер이 아니라 better이 돼요. 나쁜 bad 혹은 아픈 ill 얘네의 비교급은 worse가 돼요. worse. 그 다음에 many 또는 much 많은에 해당하는 비교급은 more이 됩니다. 적은에 해당했던 little은 less가 돼요. 자, 이렇게 불규칙으로 변하는 건 외워야 됩니다. 이건 반드시 꼭 외우세요. 시험입니다. 이건 무조건 시험이에요. 자, 그래서 이렇게 바뀐다는 거 기본으로 알고 이제 비교 구문으로 갑시다. 비교급을 활용한 비교 구문. 자, 비교급을 활용한 구문 하나 만들어 볼게. 비교 구문 어떻게 쓸 거냐면 비교급에다가 than을 붙여서 A와 B의 상태를 비교할 거야. A가 B보다 더 낫다라는 의미를 쓰는 거죠. 그래서 뭐뭐보다 B보다 더 뭐뭐한 혹은 뭐뭐하게 라고 해석하기 위해서 비교급 than의 구조를 사용할 거야. 비교급 than. 자, 예를 들어서 우리 아까 철수랑 재준이 이렇게 비교했거든. 철수가 재준이보다 더 커 라고 하는 거죠. 뭐뭐보다 더 커. 그러니까 철수가 더 큰 거네.
그쵸? 이렇게 해서 철수가 더 커라고 할 때 우리는 tall이라는 단어에 비교급 er 붙이고 than 붙여요. taller than이 되는 거죠. 다시 야, 이 차가 this car 이 저 차보다 that car 이 차가 저 차보다 좀 더 나아 라고 하니까 어느 한쪽이 더 우세한 걸 표현할 거지. 그래서 this car, that car 했을 때 더 나아 라고 했어요. 더 좋아. 좋아라는 good이라는 단어의 비교급을 쓸 거야. 그러니까 better이 되겠네요. better than을 쓰는 거죠. This car is better than that car 이 되는 겁니다. 그치? 다시 해볼까요? 이 가방이 말이야. This bag 저 가방보다 that bag보다 더 비싸. 자, expensive한데 이쪽이 더 expensive해 라고 해서 더 비싸. er 붙이지 않고 앞에다가 more 붙인다고 얘기했었죠. more expensive than. 그래서 저 가방보다 더 비싼 이라는 의미를 만들어요. 자, 이렇게 비교 대상이 존재할 때 어느 한쪽이 더 우세하다, 좋다 라는 걸 표현하기 위해서 비교급 than의 구조를 가집니다. 자, 그럼 있잖아. A 비교급 than B에서 말이야. A랑 비교급 했는데 A랑 B 중에서 B가 더 좋을 수도 있잖아. 그러니까 A가 더 안 좋을 수도 있잖아요. 그쵸? 그럴 때는 이 단어를 더 안 좋은 이라는 의미에서 less로 바꿔주는 거야. less 비교급 쓰는 거죠. less 비교급. 자, 그러면 뭐뭐 하게 덜 뭐뭐 하게 된다 라는 의미가 가지게 됩니다. more expensive 더 비싸 그러니까 덜 비싸가 되죠. less expensive 이런 식으로 less를 붙여서 또는 그냥 not을 붙여서 뭐만큼 뭐보다 더 뭐하지 않다 라는 개념을 만들어주면 돼요. 이게 비교급을 활용한 비교급 구문이 돼요. 어느 한쪽이 더 높아 라고 하는 거니까요. 자, 그러니까 너는 이 비교급을 잘 만들 수 있는지를 체크하는 거, 그 다음에 A와 B 중에서 어느 쪽이 더 좋다고 하는 건지를 체크하는 거, 그런 거를 포인트로 두고 공부를 하게 될 겁니다. 자, 이렇게 하면 원급과 비교급에 대한 내용이 끝나게 돼요. 다음 영상에 이어서 다음 영상에서는 최상급에 대한 얘기를 한번 해볼게. 일단 비교급은 여기까지만 합시다. 공부 다시 꼭 복습하도록 해요. 복습만이 살 길입니다, 얘들아. 이해가 안 되면 다시 듣고 그래도 이해가 안 된다면 질문하세요. 그 다음에 문제에 꼭 적용시켜서 풀어보세요. 너가 반드시 해야 되는 중요한 것들입니다. 그치? 다음엔 최상급으로 한번 얘기를 해볼게.